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지난밤에 미국장 쉬었고요. 쉬었죠. 그러고 나서 맞이한 우리 시장, 아직 잠잠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 봐야지 뭘 가지. 그렇죠.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예. 자세히 보면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몇 2차 전지와 관련된 강한 종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수급이 이게 잘 안 받쳐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대로 또 주춤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으로 쭉쭉 나아갈지 네. 이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종목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랭킹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죠. 네. 더울 때 종목까지 안 가면 더 더워요. 저희도 지금 덥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님들 시원하게 수박 한 채 하나 드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십시오. 자, 점심 먹고 수박도 먹고 천국이네요. 배 터지게. 자, 네. 어쨌든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니까요. 체이서 문님 오셨습니다. 체이서님 정말 자주 와주시는데 오늘은 또 종목 진단도 바로 올려주셨어요. 좋아요. TEMC. 네. 자, 그리고 공명님 와주셨습니다. 상호 이건 앵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호방님께서도 롯데 렌탈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같진 않지만 이 종목이. 롯데렌탈 상당히. 그렇죠. 렌탈이라. 렌탈이라.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뭔가 손 구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팡팡님 오셨습니다. 호건행님 화이팅. 네. 호건 하니까. 호건. 이것도 뭔가. 호건 건호. 예, 이렇게. 호건이 뭔가 딱딱 와요. 그쵸. 저 어릴 때 헐크 호건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그때는 헐크 호건 워리어. 워리어와 헐크 호건. 정말 애들의 로망 같은 거였죠. 남자들이면.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서 연배가 나오는 건가요? 이미 들켜버린 연배. 그냥 저 어릴 때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강병욱님, 김태재님 정말. 모셨고요. 만년빌님, 이 씬해질 거야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헐크 호건이 헐크인가? 다르죠. 네, 조금 다르죠? 헐크 호건은 다릅니다. 레슬링. 그렇죠. 프로레슬링. 헐크는 이 영웅의 한 명이고요. 그렇죠. 예. 빨리 시작하네요. 빨리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어이구,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 주제 어떻게 됐는지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갑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지금 어딘겨? 어딘겨? 뭡니까 이거? 뭔데? 아이씨. 뭐야, 아니 사실 잠깐만요. 이거 빠졌네. 당황해가지고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랭킹 주제를. 네. 근데 키워드를 부산 사투리로 갑자기 연결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 얘기도 없이 항상 이 모양입니다. 이런 방법 언질이라도 주시라고요. 우리 제작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입니다. 한강철교. 한강철교 준공 123주년 특집입니다. 뭐냐면요, 7월 5일 1900년도쯤에 네. 바로 이날에 서울 한강의 첫 번째 철교인 교량인 이 한강철교가 준공된 날입니다. 자, 그래서 한강대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해드렸던 한강철교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차가 건너고 그런 곳이라서 네. 오늘 한강철교는 인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인도교 기준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공된 지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는 뭘까요? 이거거든요. 이게 서울에 있는 모든 다리죠. 그렇죠. 그 다리 중에서 좀 오래된 다리를 그리고 유명한 다리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걸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한강대교, 네. 광진교, 그렇죠. 양화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야, 우리 회사 근처에 마포대교 있죠. 양화대교랑. 아니세요? 왜 갑자기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쓰시죠? 서울 사람 사투리 쓰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다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오래된 다리는 뭘까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버리님께서는 또 내 다리도 오래됐는데. 나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캐토톡 붙이시고요. 예. 쉽사리 리액션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다리 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다켈레차님, 한강, 양화, 한남, 마포, 광진교 순서다. 알겠습니다. 서당깨님께서 이렇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5위까지 싹쓸이로 맞춰주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초보 투자자님도 오늘 오셨어요. 우리 랭킹쇼에 아주 굉장한 촉을 갖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똑파사 에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한강다리 특집. 이거 사실 역사를 좀 뒤져봐야 될 텐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는 한강다리와 얽힌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우리 최병훈 전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폭망? 폭망 3파장. 차트 보시는 분이신가요? 아, 폭망, 이게 뭔가 좀 부정적이라서. 굉장히 자극적이죠. 안타까운데. 예. 자, 일단 종목을 볼게요. 효성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효성 매수 가격 볼까요? 65,200원에 24% 들고 계시거든요. 자회사 효성화학의 재무부실 우려 때문에 급락 중이라던데. 이 거래 어떻게 연속.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이고, 많이 내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효성 실제로 지금 주가의 충격을 상당히 받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죠. 현재 57,200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하루 지금 3,000원 넘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거의 6만 원 부근에서 쭉 내려왔다라는 거죠. 많이도 밀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효성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효성은 일단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000원에서 57,000원이니까 8,000원 정도 수익하면 한 15% 정도 수익 손실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아마 장기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24% 비중을 샀고 마이너스 15% 중입니다. 기관들 같으면 로스컷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개인은 대형주를 샀어요. 우량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2% 내려가면 일단 손절하든지 절반 파셔야 됩니다. 1원칙을 갖고 있으면 30%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35% 이렇게 깨지면 평가 소위 나면 내가 50%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 종목을 마이너스 30%대 내려가 있습니다. 종목은 100가전치 많은데 그러면 50% 올라가야 되니까 전부 다 나쁜 주식이기 때문에 장이 좋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를 샀을 때는 경기 관련된 주식인지 아니면 개별주 있는 건지 정말 고성장하는 업종인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가 비중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거예요. 자, 보세요. 효성을 128,021년도 가서 64,000원 왔으니까 50% 빠졌잖아요. 이것은 70%, 60% 빠져야 되죠. 그럼 6만 원, 아니 44만 원, 52,000원 정도 오면 사야 되는 거죠. 52,000원 이하. 그런데 6만 대 샀기 때문에 애매하게 반타작에 샀어요. 반타작에 산 게 많이 빠졌다 산 거죠. 그런데 살 때 중요한 것은 왜 사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나는 이거 장기로 샀는지 단기로 샀는지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샀어요. 이제 경기가 좋아진대요. 그러면 근거를 찾아야 되죠. 경기가 좋아집니까? 효성은 매출액이 동남아 쪽 베트남 공장이 있고 한데 결국은 효성은 화학 계열사가 효성화학이 있죠. 그러면 효성화학이 있는데 효성화학이 지분이 효성이 44% 갖고 있어요. 그럼 효성화학이 순수 화학 쪽이 효성은 지주사인데 화학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컨센서스를 보면 적자가 작년 3,300억 났어요. 재무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말로 부채 비율이 2,631%고 내년에는 올해 3월에 9,940원, 10,000% 정도에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죠. 효성화학은 부채 비율이 100% 정도가 기준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 300% 이상부터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나는 효성이 전체적인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효성은 지주사니까 자식 한 명 떼내도 다른 자식이 잘났으면 내 집안 망하지 않아요. 내 부모도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효성은 효성 관련된 주식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효성 ITX, 효성 OMB, 효성 중공,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 효성화 전부 다 경기주죠.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배 만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안 좋은 업종말 자식이 전부 다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모를 왜 투자해 줍니까? 부모한테.
자식도 안 주는데 그 부모한테 돈 1원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주식 투자에. 그러면 주식을 처음부터 잘못 산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효성은 보세요. 효성화학도 그런데 보세요. 다른 주식 화학주 보겠습니다. 효성화학도 그렇죠. 금호석유화학 최근 들어 겁나겠죠. 지금은 순수화학인 롯데케미칼도 겁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차 전지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장기적 성장하니까 되는데 LG화학조차도 그 자식들 잘라도 본업이 아직 절반 정도 있는 반절 40% 있는 화학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을 살 필요 없는 거죠. 양극재를 LG화학 살려면 에코프로 사면 되지. LNF 사면 되지. LG화학을 양극재를 살 필요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효성도 마찬가지 희망이 크지 않은 15%니까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는데 손절하기 싫으면 일단 24%니까 절반 매도 치고 매도에 손절하고 나머지 15%는 물 타고 싶으면 5만 원 이하 가서 그때 물 타서 본전 이상하면 나오고 앞으로는 자식도 지주사 사고 싶으면 자식 잘 나가는 자식들 있는 그 기업을 사시는 거예요. 에코프로처럼 자식 다 잘났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 만약에 삼성그룹도 살만한 주식 없어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랑 삼성 SDI 빼고 삼성바이오 성장 3개 빼고 나머지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장 못하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지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있어서 중국은 로컬 기업들이 화학을 다 생산해서 자기들 거 다 합니다. 우리가 판매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술이 벌써 올라왔어요. 경쟁력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은 구조적으로 한중 관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피해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 엔진을 붙이지 않는 화학주는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반 매도 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매도 쪽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 비중을 줄여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현실이 좀 냉정합니다. 네. 자식농사 잘 진 쪽으로 냉정하게 잘 골라야 된다는 점 예.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회사도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자식농사를 기준으로 한번 효성 봐드렸고요. 예. 자, 이번에는 호박님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줬던 바로 그 종목. 맞아요. 예, 롯데 렌탈입니다. 요즘에 참 이 종목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이 결국에는 맞아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약보합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너무 높으세요. 이거 지금 그 상장 이후에 계속 내려온 거 아닙니까? 36,000원대니까 거의 작년 8월, 여름, 9월 요 정도째 매수를 하신 게 네.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사신 이후로는 계속 내려온 그런 모습이죠. 네. 10%고 1년 가까이 보여준 거 봐요. 1년이니까 지금 딱 1년 됐잖아요, 지금. 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호박님 좀 빨리 연락 주시지. 야, 참.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롯데 렌탈, 이거 중고차라든지 이런 거 하는 대로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10% 샀으니까 36,500 아직도 손해가 큰데요. 25% 정도로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으면 해본 하겠죠. 그러면 10%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00만지 1억 중에 1,000만이 샀다. 그럼 1,000만 사가지고 25% 750만 원이에요. 그럼 250 마이너스잖아요. 1억에 250만 깨먹어봤자 손해나면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주식을 10% 사든 5% 사든 1% 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렌탈이면 중고차 렌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렌탈은 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롯데가 지금 자금하면서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냐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는 이러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작년까지는 좋아졌구나. 매출이 늘었네. 5천억 정도 20% 늘었는데 올해도 줄지나고 조금씩 늘고 있죠.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10% 이상 매출액이 늘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 성장을 못 하는 거냐. 그냥 그나마 빌려주고 그 수수료 먹고 사는구나. 뭐 중고차 뭐 렌트하고도 그것도 살고 이제 뭐 리오픈 되고 있으니까 중고 뭐 렌탈도 자동차 마이 렌탈도 들어가 나가고 뭐 돌아다니면 여행도 다니면 나가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익은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는데 별로 성장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투자 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배당은 뭐 조금 주네요. 500원씩 주니까. 근데 PER도 그렇고 10배.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예요. 특별한 모멘텀, 상승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럼 주가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저평가로. 그러면 천천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면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럼 여기서 샀으면 목표가가 한 45,000 되잖아요. 그럼 36,000, 45,000이니까 10,000원이면 한 20-30% 먹으려고 내가 이 고객에서 6만원에서 빠졌다고 산 거니까 가치 분석 안 한 거죠. 전혀.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이 올라가면 기술적으로 보면 3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본전 가면 파시고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살 필요 없죠. 가장 확실한 거 한 종목 사도 되고 100억 있으면 100억 한 종목 사도 자기 결정으로 책임으로 1억 있으면 한 3종목 정도 한 5천만 원치 장기로 하고 3천 하고 2천 하고 이렇게 2천까지 매매하고 이렇게 2천까지 다 깨먹어도 이 장기 환경 먹으니까 돈이 돼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성장도 안 하는 주식을 조금씩 아무리 사봤자 돈이 안 됩니다. 즉 개미처럼 일만 할 수밖에 없는 평생 주식 투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 말고 확실한 주식, 미래가 보장된 주식 그런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과거에 뭐 2016, 17, 18 지금도 마찬가지 뭐 2차전지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2차전지 2%, 3%에 대해서 50, 30%가 성장하니까 10배 성장하니까 아무나 사도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다 회복하고 이익이 됩니다. 그처럼 그렇게 손절 안 할 주식을 좀 사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투자를 바꾸라고 말씀드려서 지금은 보였던 아주 본전감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롯데 렌탈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쉽네요. 그러니까 약간 현상 유지 정도. 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오셨을 때 매도를 하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갈아타보자. 확실한 거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요즘 같은 시장에 더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 가는 거. 네. 주도주. 트렌드. 네, 트렌드. 맞아요. 성장성. 맞아요. 진짜 갈만한 거로 압축해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제 종목 고를 땐 그게 또 실전에서의 또 힘듦이 또 이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고민 애써 하다가 결국 손은 다른 데로 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왠지 이거 분석을 이만큼 하다가 이거 매수. 맞지. 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진단받고 도움을 받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요. 오늘의 랭킹 주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강철교가 처음으로 준공이 된 날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강다리 특집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국교 인도교 기준입니다. 인도교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네. 이게 사실 다리들이 오래된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오래된 것들은 신교로 다 업데이트가 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준, 국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가 아닌 거, 이 중에 그나마 제일 최신 다리 그렇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 5위 뭘까? 마포대교? 마포대교가 이 중에서는 가장 새 다리였습니다. 1970년. 70년생. 나이가 꽤 되시네요. 네. 예. 마포대교 개인적으로는 이 한강다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마포대교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네. 서울에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 출신이 아니니까 처음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건너서 통과해봤던 다리가 이 마포대교였습니다.
여기 가면 예. 그 뭐 좋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자살하지 되게 말라고.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다 보니까 이쪽에 되게 희망찬 문구들이 다리 내내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거 보고서 와 되게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다 싶어서 또 감동했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뭐 감동받을 정도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촌놈은 그랬어요. 시골사는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예. 골디락스님께서 보내주신 반갑습니다. 종목이네요. 예. 자, 골디락스님이 오르비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가 아, 오늘 왜 진짜 이래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두산어빌리티가 그 분위기 좀 띄우면서 쭉 올라갔다가 바로 그 두산의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쭉쭉 밀렸죠. 확 식었죠. 예. 이 오르비텍 마찬가지예요. 잘 단기간에 50% 저점 대비 뽑아주나 싶더니 또 내려갔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 넘게 하락입니다. 5,160원에 5%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군요.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 이거 열받아요 이 얘기하면. 아직 이슈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르비텍 방사능 오염수 뭐 이런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는데 잘 선택을 하신 겁니까? 선택을 테마주 같으면 선택하고 먹고 나왔어야 되고요. 좀 물려서 본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테마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알고 회사가 뭘 하는지 이익을 내는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까먹는지 기업은 어떤지 기업 업력이 오래됐는지 뭐 전통이 있는지 집안이 괜찮은지 이런 거 다 보고 하잖아요. 그죠? 뭐 배우자 고르듯이 주식 안 하더라도 잠깐 내가 사귀고 싶어도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죠. 주식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그러면 오르비텍이다. 원자력 기술 용역 뭐 이렇게 주로 해주고 있어서 방산도 있고 원자력도 있는데 일단 원자력을 하면 원자력으로 관련된 업종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원자력 짓지 않잖아요. 지금 신정부에서 뭐 한다고 새로 가동하면 뭐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발전소를 짓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용역할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기본적인 회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익을 못 내죠. 매출이 500억, 700억, 900억 내서 적자 72억. 작년에 잘돼 100억 정도 했다가 또 작년에 적자 110억, 그전에 100억. 올해 3분기 또 올해 3월 달까지 보면 적자 지속. 이 내용만 보면 내가 단 이런 데 투자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보다가 뉴스 보니까 주식 잘하려면 뉴스고 방송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좀 알든지. 뉴스 보다가 원전 오염수가 해가지고 그 검사한다고 하면 뭐 주식이 좋겠네. 테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가만히 보다가 4,000대 있다가 계속 50% 올라서 6,000원이 5,000대 오니까 막 급등하고 있어요. 하루에 난리예요. 14%가 13% 가니까 이제야 들어가게 딱 사면 여지없이 물려서 지금 이렇게 물려가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면 본전 회복할까요? 그냥 바람 불어서 바람 타고 갔다가 바람이 끝났는데 나만 손해 나가지고 새로 바람 불길 기다리니까 이게 주식하는 게 아니죠. 그럼 바람을 타면 그냥 타야 되죠. 차트 보고. 이 주식은 보유 금액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본다면 어디예요? 5,100원은 보유 금지입니다. 매도에 손절해야 될 단가예요. 5,900원 사도. 그런데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발 잘 모르시면 차트 모르시면 테마주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내 자식이 쓸 돈 다 잃어버립니다. 배우자가 쓸 돈 다 잃어버려요. 손절갑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뭐 원전 관련 오염수 과연 우리나라가 뭐 수산물 먹을 때마다 검사해가지고 그럼 이 회사는 코로나 시대 진단주처럼 많이 오르게 그 개념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하는 게 좋을 걸 보이고 적자 기업인데 전략 매도하고 앞으로는 가격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해야죠. 자기 틈새 시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주식시장에서 분석하면 분석하던 기업 분석 모르면 난 경제신문도 못 읽어요. 아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니면 요즘 증권사 가가지고 해외 계좌 만들어서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됩니다.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꼭 테마주 못 이렇게 손해나신 분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손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르비텍,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약간 냉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골디락스님 이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예. 네. 조정화님께서 현대퓨처넷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약간 좀 낯설죠. 그러니까 광고 회사인 건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뭐 관련이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소외주라 그런지 계속 하락합니다. 네. 손절해야 될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네. 좀 소외된 종목들이 진단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알아보죠. 전문가님, 현대퓨처넷인데요. 이거 전망 있습니까? 이익은 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계열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이제 있으니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나 원료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뭐 돈은 조금 벌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백화점 관련 붙여내 그래서 또한 백화점에 밖에 보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돌아가고 뭐 TV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걸어놓고 그런 거 대신 해주는 거예요. 메시징 사업 관련 콘텐츠도 해주고. 근데 우리 이제 그 캡티브 마켓이란 거죠. 그룹인데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현대백화점, 현대요푸천에서 하고 신세계는 신세계가 또 있을까 이런 거. 다른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슷해요. 한 70억, 2년 동안 70억, 90억 이익 내고 매출액 1,300억, 매출액을 1,300억이나 해놓고도 100억도 이익을 못 내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번 갔다가 제대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보시면 상장 말아서 별로 간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빠졌다 산다. 아마 사신 이유가 유추하건대 유튜브 보고 막 이제 현대면체 몇 천짜리니까 3천짜리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잠깐 테마청 올라갈 때 이렇게 막 갔다 내려오고 하면 좋다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세월 기다리고 손해 나서 그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언젠가 또 회복은 되겠죠. 테마블까지는 4,000원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어떤 테마블 괜찮으면 그래 봤자 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00원에 저는 이제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뭐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3,400원에서 2,600원 사이 움직일 걸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600원이고요. 목표가는 3,400원인데 지금 비중이 8%밖에 안 되잖아요. 왜 건드리고 맙니까? 주식을 그냥 던져서 돈 먹는 게 아니죠. 뭐 포크하면 던지고 또 안 되면 거두고 돈 잃었다 조금 잃었다가 조금 따고 그냥 던지는 식으로 주식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시면 이걸로 손해 안 나고 하고 싶으면 2,600 이하 가면 12% 더 사서 단가 낮춰서 바로 회복하면 바로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번전하고 아니면 갖고 있다가 3,400원 매도하시든지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는 보유하고 3,400원 매도입니다. 네. 종목 고르실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시면은 고생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님이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 주시네요. 자,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랭킹쇼 주제로 오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강다리 특집이죠. 준공된 지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는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5개 다리가 한강다리 거의 30개 넘게 있죠?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들 꼽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5위가 마포대교 1970년에 준공이 됐고요. 자, 4위를 이쯤에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위는 뭔가요? 좀 더 나이가 있으신. 한남대교였습니다. 1969년 준공. 마포대교와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 정보를 달아놨죠. 한남대교가 그 혜인 씨의 유명한 노래 제3 한강교 한남대교였습니다. 같은 다리군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게 한남대교예요? 야. 와, 옛날 모습 뭔가 많이 다르네요. 역사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저래서. 좀 무슨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야,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집값이 비싸요? 예, 아이고, 저도 가고 싶어요. 네. 네. 자, 제3 한강교, 한남대교가 바로 4위였습니다. 약간 개울 같지 않아요? 한강이? 저 한강에 저렇게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저런 거 그냥 걸어 다녀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3위 이야기 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 아주 어제 밤에도 열일하시고 네. 오늘도 또 열일하십니다. 고생 왜냐면 많으십니다. 또 김민준 전문가의 종목 진단을 기다리시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던 종목들과 섹터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마음에 안 들으셔도 우선 그 종목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거 지금 그럼요. 너무 높게 갔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욕을 할 때 사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지금이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야, 오늘 이거 정말 화제 종목이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9. 야,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바닥이어서 네. 다른 2차 전지 갈 때 이거 진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목 진단도 많이 요청이 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찐바닥 나오다가 한 방에 지금 16% 뽑아 올리네요. 많이 참았어요. 네. 거래량 쭉 터지면서 지금 쭉 뽑아 올리는데 이게 너무 내려가고 시장 조용하다가 네. 그냥 어부지리로 오는 건지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지 네. 이거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금이니님께서는 57,200원에 15%. 다 왔네요. 추매를 통해서 보유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절반이라도 털어낼지. 부담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말 미친 듯이 답답하다가 오늘 훅 올라가는데요. 이제 절반 좀 그래도 챙겨 놓고 계속 보유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유 의견입니다. 네, 우선 이제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오래 보유하셨다. 오래 보유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에 종목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외에 2차 전지 어떤 소재 파트가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좀 변화의 움직임 기류가 좀 나타나는데 저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장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한데 어제는 2차 전지 장비가 좀 좋았고요. 오늘도 괜찮고 오늘 또 보게 되면 전해진 엔캠, 첨보 장비 쪽에서는 CIS 또 에이프로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까지 2차 전지 양극재로 집중됐던 어떤 수급들이 조금 분산돼서 가는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이야기할 때도 싼 종목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밸류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매매한 대로 즐기면 되고 또 소재 파트 하신 분들이 LNF라든지 이런 분들 좀 섭섭하시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시세 반등이 비이성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낙수 효과로 동박 쪽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동박이 왜 이렇게 좀 쇠해됐느냐? 우선 유럽 진출이 다른 소재 파트에 비해서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요인은 없었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었죠. 가스값이라든지 전기, 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조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금 1,400억 잡혀 있거든요. 2025년에 2,000억.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당 EPS를 보니까 2,9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보면 2025년 기준으로 PER 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들은 2025년을 넘어서 2026년, 27년 프리미엄을 갖다 씁니다. 공장 증설도 아직 안 됐는데 공장 증설을 할 거다. 예측치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동박 부분에 관해서만 이렇게 푸대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가이던스가 맞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 반등 여력은 더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이제 뭐 동박 부분에 관한 적정 밸류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은 각각 다릅니다. 뭐 전해질 부분은 30배 정도를 보통 보는데 저는 뭐 그건 주관적인 프리미엄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보유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 바닥입니다. 좀 더 기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누릴 수 있다. 단기로도 박스권 상단 65,000원, 70,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단기로, 장기로는 더 드릴 수 있는데 단기로 7만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손절가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 방향으로 보시고 네. 이 종목은 원래 좀 오래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뭐 길게 보면 더 좋겠지만 단기로 봤을 때도 7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드렸으니까요. 오늘 화제의 종목이죠. 많이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부산인데요. 두산 지주회사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98,250원이고요. 예. 8.75%예요. 8.75%. 자, 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 저번에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올해, 있어요. 올해 들어서 사신 네, 거예요? 올해 산 건데 네. 언젠지 모르겠네. 뭐 추가 매수하신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추가 한번 했나 봐요. 그러니까 250원이 나왔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가격대가 여러 차트에서 좀 물려 있어가지고 어딘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최근에 내려가네요, 계속. 답답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 회복이 될까 궁금해서요. 이거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 자금이 여력이 좀 있으신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번엔 두산인데 최근에 계속 내려가니까 걱정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시장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주자를 사셨는데, 뭐, 은찬게 또 아까 에코프로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 지주자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지분법 이익도 있지만, 다들 할인을 받고 있는 거는, 시장의 어떤 공통된 사항입니다. 특히 뭐, 한화가 지금 주주자 쪽에서 가장 싼 편인데요. 좀 비싼 편으로 좀 가게 되면, 뭐, SK라든지, LG, 뭐, 두산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섭섭하죠. 뭐 특정 기업은 프리미엄을 30%, 50%.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산은 섭섭하게 할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내려가는 이유는 그 수급이 이제, 증시 자금이 늘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55조까지 좀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한 섹터로 조금 집중적으로 수급과 매기가 몰리면 다른 데는 좀 빠지는 종목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을 조금 줄여서 옮기는 거죠.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지주자라서 탄력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주사에서 내가 수익을 뭐 30%, 40% 이렇게 내겠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석경인 삼성물산, 하나, 두산, SK, LG 등등 다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효성도 마찬가지고. 단지 두산 그 지주사에 대한 것 중에 가장 근접한 호재성을 좀 말해봐라 이러면 뭐 자회사에 대한 것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 공식화가 있었었습니다. 이제 자회사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하게 되면 지주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 프리미엄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조금 더 그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뭐 지주사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보유는 좀 오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답함은 좀 있을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가 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산 관련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어요? 아니, 혹시 추가 매수는 언제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는요,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이제 추가 매수의 자리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어떤 시황적으로나 추가 매수의 기간과 시점이 맞는데,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이제 뭐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섹터에서 아직 못 간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뭐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라든지 또 반도체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우리 김민윤 전문가의 종목 두산을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 네네. 가운데 랭키쇼 주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강다리 특집이죠.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위 마포대교고 4위가 한남대교, 제3 한강교였고요. 자, 3위에 랭크된 한강다리가 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3위 공개해 주실까요? 네, 3위가 바로 양화대교입니다. 그렇죠. 1965년에 이 친구는 만들어졌어요. 사실 구교 기준이고요. 신교는 또 82년도에 새로 준공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제2한강교예요. 예. 누구? 자이언티네요. 자이언티. 저기 부근에 토마토 TV 사옥도 있는 거죠. 예. 아니, 난 자유의 여신상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색깔 보고. 근데 자이언티를 한 번에 하네. 신기하네요. 양화대교 불렀잖아. 맞아요. 그거였습니다. 아니, 우리 제작진은 어떻게 그 사이에 합성을 해서 이렇게. 천재다. 생각이. 열심히 하는 우리 랭키쇼 제작진.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1000명 쳐주십시오. 진짜로 저는 자유의 여신상인 줄 알았어요. 색깔. 독특하네요. 자유의 여신상. 양화대교가 제2 한강교였고요. 자,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한강의 다리 한강대교 또는 광진교입니다. 좁혀졌네요. 광진교에는 이 대교에 대자가 붙어있지는 않은데 네. 이 1위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는 이 둘 중에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넵.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서동욱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에코앤드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코앤드림 매수 가격이 48,100원입니다. 12%에 가지고 계시고요. 아우, 높네요. 48,100원이면 이게 에코앤드림이 3, 4월쯤에 네, 맞아요. 주가 솟구쳤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수준의 가격이에요. 같이 가신 건가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신 거고, 그렇죠.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갔을 때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최근 연기금 매수 관련 우상향이 보이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매수 가격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가가 53,800원이었어요. 이제 전문가의 주관적인 표인데, 이분은 보니까 눌림목 구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뭐 전구체 결정체고 뭐가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주가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해드렸냐, 이 주가 상승폭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 주가 내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별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주가가 화답을 해준 것 같아요. 53,000원에서 주가가 3만원까지 왜 내렸냐? 비싸다는 거죠. 답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들을 보게 되면 양극재들도 조정을 받았어요.
양극재도 조정을 받았는데 양극재의 실적이나 매출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양극재가 올랐던 이유를 보게 되면 수주거든요. 수주입니다. 또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근거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뒷받침이 되는데 에코인 드림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 예전에 E&D인데 우선 매출로 이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어떻게 지금 작년에 23억 찍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1분기 적자, 4분기 적자. 아니 뭐 실적으로 화답을 해야죠. 성장 주면. 더 참담한 것은 그 성장주라고 지칭을 할 거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도에 900억 찍었던 매출이 60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도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요. 이거는 기업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액국영 쪽에서는 기술 개발이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에 관해 가지고도 소액경 쪽에서 유일하게 국내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그 생산량이 5,000톤 정도 되는데 청주에서 앞으로 공장 지어서 새만금에서 공장 지어서 고객사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공장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장 지어지고 완공되고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죠. 만약에 그 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분기 보고서인데요. 전자공시실 들어가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이원 캠 방송 연결이니까 여기 수주 상황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B2B밖에 없는데 아무리 기업 간 거래다고 해도 수주잔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제조업의 특징이 뭐냐면 수주잔고들을 다 웬만하면 기재를 해놓습니다. 또 수주잔고 높은 기업들은 기재를 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 그 양극재들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2차전지 4대 천왕이란 단어를 제가 가장 먼저 붙였었습니다. 2차전지 할 때 김민준 하면 코스모 신소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장 건립되고 매출액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면 수주잔고 전자공시에 기재해야 되고요. 그 수주잔고로 추정치는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수주잔고도 기재도 안 됐고 공장 건립도 안 됐고 이거를 예측치를 잡아서 단순히 늘어날 것이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타당할 수가 없고요. 작년 주당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당 EPS가 작년에 7원이에요. 7원. 그러면 그냥 제일 좋았을 때 2020년 4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400원. 그러면 지금 PER 기준으로 100배예요. 네, 100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격이 타당할 수 있습니까? 1분기도 적자였는데 2분기도 적자다.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 나오기 어렵다. 장기 투자는 어떠냐? 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민주는 2차전지 소재 파트, 배터리 셀, 장기 투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기로 뭐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시세 반등 어렵다. 최근에 연기금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여지고요. 장기 반등 목표가로 현재는 목표가 설정이 어려워서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높은 권역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3만 원대 추가 매수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를 못 하셨다.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저는 4만 5천 원 반등 시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인 드림 살펴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근거가 딱히 없다라는 점. 예. 지금 뭐 내려갔을 때도 뭐 비싸기 때문에 내려갔던 거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자, 이렇게 상세한 종목 진단과 함께 약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해보시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서동님의 에코앤드림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이어서 주경선님께서 RF 머트리얼즈 올려주셨는데요. RF HIC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14,900원에 10%. 지금 가격대가 14,250원. 5%대 강한. 오늘 좋네요. 예, 근데 좋긴 한데 굉장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제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요. 네, 음봉 마감을 했었었죠. 네. 최근에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전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루 이틀 상간에 계속 세게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뉴스플로우를 좀 타신 것 같고요. 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쑥 나와 있습니다. 지분 변동이라든지 장내 매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보여지는데요. 투자 유치한 부분도 있고요.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은 분명히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적자 찍었던 2021년에 작년에는 흑자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분명히 기업이 좀 성장을 해가고 있는 반증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는 사업 내용이 지락활륨하고 갈륨 비소 쪽입니다. 반도체 이제 패키지, 통신용 부품 패키지, 트랜스용 패키지 이런 쪽인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제 사셨거나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약간 매매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에 좀 전환사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상승이 이제 폭인데요. 지금 주가가 오늘 시가가 13,900원에 시작해서 고가가 15,31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 지지가 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점 상당에서 너무 따라가는 기술적 매매를 하셨고요. 진입 사유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14,000원 깨지면 하방 낙폭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동반이 안 되면서 밀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려올 게 당연한 것 같다. 지금 차트에 나가고 있는 5분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앞선번에 최병 전문가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나 매매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최 전문가처럼 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잘 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전문가처럼 저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모습이 5분봉인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 동반과 주가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전 오시면 본전에서 진입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고요. 이런 어떤 테마성이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세 반등보다는 조금 더 기업 내용이 있고 조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좀 저평가 가치를 받고 있는 주식을 좀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는 14,700원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RF 머티리얼즈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성스럽게 또 진단해주신 김민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막판에 또, 예. 랭킹쇼 1000명 이상이 함께 주고 계시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또 역시 김민준 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진단. 그렇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아주 화끈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예. 자, 그만큼 더 앞으로도 우리 랭킹쇼 전문가들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요거 빨리 공개해드려야죠. 1, 2위. 오늘의 랭킹 주제, 준공된 지 가장 오래된 한강다리가 뭔지 1위와 2위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한강대교였습니다, 여러분. 1917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대박. 이게 바로 제1한강교예요. 어머나.
네, 어이구, 진짜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닌가요? 뭐 굉장히 소박한 느낌의 다리네요. 예. 그리고 광진교가 바로 두 번째 준공된 아, 한강다리입니다. 그렇군요. 대교가 안 붙었는데 왜 안 붙었냐? 그냥 처음부터 광진교였대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진교가 이렇게 두 예. 번째로 오래된 한강다리였다는 점. 여러분 대교의 대자가 왜 안 붙었는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광진교입니다. 처음부터. 네. 이런 거예요. 시프라네요. 자, 이렇게 한강다리 특집으로 만나봤고요. 네. 지금 어딘교, 광진교, 이거 제작진, 우리 네. PD님. 귀에다 대고 그 얘기해서 뺄 수도 없고 참, 예. 아, 정말 마지막까지도 정신이 혼란스럽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